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많은 질문들 중에서 자주 묻는 질문 한 5개 정도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택을 세 채 갖고 있어요. 그럼 세 채 모두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O죠. 그렇죠. 세 개 모두 계속 임대 주고 있다?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충족,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하면은 셋째 모두 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마지막 남은 한 채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은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마지막 하나의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 채 모두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지막 한 채.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죠? 내가 세 개의 주택이 있는데 상생임대주택을 요건을 다 갖췄어. 그러면 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이왕이면 양도차익이 큰 거를 맨 마지막에 남겨가지고 혜택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두 번째 질문. 상생임대주택과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됩니까? 아니죠. 임차인은 동일할 필요는 없죠. 근데 누구는 같아야 되죠? 집주인, 임대인은 당연히 동일해야 된다. 임차인은 동일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상관없다. 세 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시간적 공백,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사정이 있어서 잠깐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공실이 조금 장기간에 있든지 그래도 괜찮습니까? 상관없다겠습니다. 상생 임대주택과 직전 임대차 계약의 공실, 직접 거주 상관없다.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충족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만 충족하면은 상생 임대주택으로서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 민간임대주택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살고 나서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저 2년 더 살래요.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때 임대인은 본인의 직계 존비속 아니면 본인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걸 방어할 수 없죠. 물론 5% 이내에서 임대료는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 행사에 따른 그 계약으로 인해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다. 내가 직전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가세요 했는데 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게요 해가지고 그러면은 5%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러면 상생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임대차 계약이 상생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은 상생임대주택으로서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가구 주택의 정의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종수가 3계층 이하이고 임대하는 가구가 19가구 이하이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데 10가구가 임차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임차인은 10가구에 대해서 계속 임대차 계약을 써야 되는데 그럼 이 상생임대주택 요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10가구 모두 직전 임대차 계약, 상생임대차 계약 그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10가구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까? 아니면 다수결로 해가지고 반 이상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이 단독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를 하면은 전체 다를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상생 임대주택은 마지막 한 채였었을 때 세제 혜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양도해가지고 비과세 혜택 또는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초과돼서 표 2의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10가구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조금 충족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왜? 파는 주택도 하나로서 파는 거고 모든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이
그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상생 임대주택으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가구 주택 모든 호가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마지막 질문. 직전 임대차 계약 금액 임대료 대비 상생 임대차 계약 임대료는 5% 내에서만 증액을 하래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임차인의 요구로 인해 가지고 전세로 놨던 거를 월세로 바꿀 수 있고 전세로 놨던 거를 반전세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5%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거 혼자 계산하려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전세, 전월세 전환 가능하다. 대신에 5% 룰은 준수해야 된다. 그럼 전세에서 반전세 또는 월세로 이렇게 돌릴 때 5% 룰이 준수되는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렌톰이라는 민간 임대주택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가 있거든요. 그걸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변경 전에 내가 임대료, 월 임대료를 넣고 임대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변경 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1,050만원으로 올린다. 그럼 나는 월 임대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요 계산하기 딱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계산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었으면은 105만 원까지 올려야 돼.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렌톰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면은 내가 전세에서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했었을 때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또는 낮출 수 있는지 그 전환에 대해서 손쉽게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계산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상생 임대 주택에 대한 요건, 그 다음에 세 가지 세제 혜택,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질문들까지 살펴봤습니다.